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필리버스터가 끝났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과 군소야당들의 야합, 여기에 분연히 일어난 한국당의 반격.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원래 오후 2시에 국회 임시회의를 열어서 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습니다만 오늘은 회의를 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이 탄핵 건의안이 오늘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민주당이 꼼수를 부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국회 본회의는 내일 열립니다. 자, 굉장히 심각한 날입니다.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앞두고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오늘 한국당은 이 국회 로텐드홀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배현진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입니다. 자, 원래 배현진은 최고위원 회의 참석 멤버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원외 지구당 위원장입니다. MBC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그런데 배현진이 오늘 돌연 이 최고위원회 석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메시지를 배현진이 읽었습니다. 황교안을 대신해서 배현진이 당대표의 입장문을 국민들 앞에서 밝혔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왜 배현진이 황교안 행세를 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당 최고위원회 분위기는 좀 엄숙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의 이 날치기 통과, 날치기라고 하면 또 저쪽은 반발하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강행 처리하는 것이 과연 협치라는 국회 정신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황교안의 메시지가 등장했습니다. 배현진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대신 읽었습니다. 대독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병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금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식 그리고 로텐더홀에서의 장시간 농성 등으로 체력적으로 한계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교안 대표는 입원 중에 있습니다. 자, 황 대표가 병상에 있기 때문에 대국민 호소문은 배현진 위원장이 대신 읽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배현진 위원장을 통해 읽은 호소문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의 이 대국민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합법적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괴물 같은 선거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거법 개정안은 통과돼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괴물 같은 선거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아마 여기 비례한국당, 가칭 비례한국당으로 불리는 이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황교안 대표는 이 호소문을 배현진 대변인 위원장을 통해서도 읽었지만 다른 통로, 그러니까 본인의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은 상당히 궁금해했습니다. 왜 배현진이 등장했을까? 물론 당 대변인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황교안 대표가 입원 중이거나 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런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수석 대변인이 황교안 대표의 메시지를 읽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다른 최고위원이 선임 최고위원이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국회의원도 아니고 원외 지구당 위원장인 배현진을 동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지금 이제 황 대표나 이 한국당도 조금씩 전술 전략에 눈을 뜨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게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메시지를 배현진이 읽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조금 부드러워 보입니다. 그동안 황교안 대표 지금 수염도 기르고 이 단식도 했고 머리도 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이 그리고
젊은 여성이 그리고 아나운서를 한 그런 경력이 있는 조금 다른 캐릭터의 사람이 황교안의 메시지를 읽는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옳다 그러다 또는 이게 더 낫다 덜 낫다는 말은 사실은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노력을 한국당이 시작했다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봅니다. 국민 눈높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주관적인 단어지만 지금 한국당이 자꾸만 한쪽으로 너무 몰려가가지고 중도층이라든지 젊은 층을 잡는데 여성층을 잡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나옵니다. 이런 비판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는 선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걱정은 됩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건강이 빨리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되지만 어쨌든 오늘 황교안 대표가 배현진 위원장을 통해서 대국민 호소문을 읽은 것은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황 대표는 이 호소문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이라는 2대 악법 저지를 위해 8일간 목숨을 건 단식투쟁, 14일간 로텐도울 농성을 하고 국민과 처절히 맞서 싸웠다. 선거법 개혁은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끄는 급행열차 티켓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제 몸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주삿바늘의 고통보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좌파 독재로 망치고 있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막지 못한 채 병원에 실려 나온 무기력한 저 자신을 석고대죄하며 간절히 호소한다. 도와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이 통과되면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비례정의당 이런 핵에 망측한 정당들이 100여 개 이상 속출해 선거제가 희화화되고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히틀러의 나치당에 비유하며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괴물같은 선거법이 통과된다면 반드시 비례대표 한국당을 만들어 꼼수 선거법에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수처법 등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는데 당의 울타리가 무슨 소용인가 다 걷어내고 맞서 싸우자고 했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는 사실은 총선까지 시간이 그렇게 남지 않았는데 해야 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일단 한국당을 수리 보수해야 됩니다. 내부 수리를 해야 됩니다. 쇄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보수 우파 진영의 통합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결정적으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저 세력들을 압승을 통해서 눌러야 합니다. 자, 지금 희망이 많습니다. 다만 여론조사에 드러난 것은 아직까지는 이런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는 아직 한국당이 그만큼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론조사는 상당히 거품이 끼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노력에 따라서는 한꺼번에 국민의 마음을 확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문재인 정권은 지금 손으로 툭 치면 그냥 확 넘어갈 만큼 굉장히 부실한 그런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대통합 메시지도 황교안 대표는 배현진 위원장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우리 한국당이 최근 몇 년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렸지만 지난 수십 년간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지혜로 좌파를 압도할 수 있다. 소위 4+1이란 좌파들이 어떤 회계망측한 안을 들고 오더라도 충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로 한국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자, 배현진이 오늘 대신 읽은 황교안의 대국민 호소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